KMA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MATV 긴급 현안 대담입니다. 5월 9일 법안 소위 통과 이후 한 달도 채 안 된 오는 5월 25일 법사위를 앞둔 간호법과 관련하여 지난해부터 대한의사협회와 함께해온 보건의료단체들 중 두 번째로 대한응급구조사협회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인 박시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지난해 말만 해도 이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서 저희 10개 보건의료단체들 중에서 네. 의견을 취합해서 간호법에 문제가 많다 이런 의견을 전달이 국회로 충분히 그렇습니다. 되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복지부도 좀 신중한 입장인 걸로 알려졌었는데요. 최근에 진행 상황을 보면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먼저 저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의 사만 우리 직군을 대표해서 나왔고요. 또 저는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협의회는 전국응급구조과 학생들, 그다음에 또 교수님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간호법 통과가 이 복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너무나 치명적이고 너무나 걱정이 너무 많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의협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 오늘 사실 뭐 스크립트도 없고요, 대본도 없고, 오늘 이사님과 그냥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 그리고 이것이 실제 국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응급구조사 입장에서, 또 응급구조사는 직군이 시민들과 굉장히 가까운 직군이잖아요. 저희 구급차를 타면서 시민들에게 항상 다가가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또 잘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편하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그러니까 간호법안과 관련된 간호사와 뭐 어떤 겹치는 부분이 뭐 얼마나 될까 하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실제 현장에서는 어떠신가요? 이걸 이제 제가 다 말씀을 드리려면 오늘 하루를 다 사용을 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시민들이 응급구조사라는 직군 자체를 잘 모르시죠. 이렇게 구급대원이라고 하면 매우 잘 아시는데, 응급구조사라고 하면 아직도 낯설고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직군은 1990년대 이후부터 대한민국에 굉장히 대형 재난이 많이 있었거든요.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도 있었고요.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희생당했죠.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도 비참했고 너무나 가슴 아팠던 그런 사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응급구조사라는 직군이 우리 사회에도 필요하겠구나 라는 사회적 논의가 넓게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제가 저희 직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법이 1995년도에 제정되면서 응급구조사라는 직군이 OECD 가입국가라든지 선진국, 중진국 중에서는 조금 늦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 28년, 30년 가까이 됐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직군이 있었던 그 자리에는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현실적으로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는 간호사 직군이 다 이게 포진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뭐 4년 동안 말 그대로 응급구조와 응급처치만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건 잘 몰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처럼 많이 배우거나 간호사 선생님들처럼 간호를 이렇게 넓게 이렇게 배우거나 이런 건 없지만, 정말로 응급학과 선생님들과 같이 응급학 선생님들의 손발이잖아요, 응급구조사들이. 그러니까 그 분야만 아주 깊이 배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스페셜리스트인데,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이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곳에 다 이렇게 너무 높은 칸막이가 있는 겁니다. 몇천 명 되지 않고 이 몇만 명 되지 않은 저희 직군에는 사회적으로 이미 둘러쳐져 있는 이 공고한 기득권, 우리 직군이 거기서 더 필요하지만, 학문적으로도 더 필요하다고 누구나 인정하지만, 법률적으로도 이미 간호사 직군들이 그곳을 다 선점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시민들도, 언론들도, 국회도, 행정부도 도대체 쟤네들 뭐야? 쟤네들이 뭔데 저기를
왔다 갔다 하지? 뭐 이 정도 인식이거든요. 아, 응급구조사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그 정도밖에 인지가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느끼시는군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도 전문가지만 간호사 선생님들은 제너럴리스트잖아요. 그 분야를 저희가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직군의 성장이 어려워지고 또 시민들의 이 필요한 적절한 응급의료나 응급처치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아주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0년에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소방 119 구급대원들이 시행하는 기관 내 사건 그리고 전문 기도 유지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이해하시기로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이 그 입안으로 이런 긴 이런 대롱 같은 관을 꽂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환자의 이런 숨을 아주 잘 쉬게 해주는 그런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그걸 해봤더니 조사를 좀 해봤어요. 전국적으로. 정말 데이터를 얻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거의 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보공개 청구하고 소방청에 그거 공개하지 않으면 행정소송하고 이래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어렵게 그 데이터를 다 모았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해봤어요. 1년에 연간 그 간호사 구급대원들이요. 현재 소방에 한 3,000분 정도 계시거든요. 1년 동안 한 사건을 한 1,800건 정도랍니다. 하루에 이게 몇 건이죠? 하루에 세네 번 꼴로 이건 무면 의료 행위잖아요. 그렇죠. 훈련 받은 적도 없죠. 네. 훈련 받은 적도 없고 실제 환자한테 실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증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병원 밖에서 구급대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거는 간호사 연봉의가 아니거든요. 이런 그 사회적인 그 필요도, 요구도, 과학적 검증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 사회적으로 그 그냥 발생하고 있는 현상, 흘러가는 흐름 그러한 것들을 우리 응급구조사 직군이 스페셜리스트이지만 그 분야에서 꼭 필요하지만 응급학과 선생님들 인정합니다. 그리고 의협에 계시는 집행부 분들도 인정하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도 인정할 겁니다. 그 분야에서는 응급구조사가 꼭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죠.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스페셜티가 있는 곳에서는 그렇죠. 그거에 관한 그 질 관리를 하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는 사회적인 요구가 있고 필요가 그렇죠. 있는데, 그러니까 제너럴하게 모든 영역에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은 질 관리가 잘 되지 않느냐에 대한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이 저희도 충분히 있고요. 이게요. 네. 간호법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서론이요. 정확하게 연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지금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까지 의료인은 의료기관에서 한해서 의업을 할 수 있었죠. 의사는. 그런데 한정적으로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법률에서요.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의사가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법적인 지위를 주면서 의사의 의료기관 밖의 업무를 아주 제한적으로 의사도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이사님께서 여기에 마음대로 병원 차려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불법이죠. 불법이죠. 네. 의료기관 밖에서 의사도 함부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어요. 우리 현행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간호직군도 기존 의료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의사들이 충분히 근무하는 공간, 그 다음에 동료들이 충분히 많이 근무하는 공간, 또한 이 보건의료 종사자들, 우리 임상병리학 선생님들이라든지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각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들 이런 사람들과 협업을 하면서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 의사 선생님들도 혼자서 만약에 그 환자 한 명에 대한 모든 것을 감당하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의료사고가 생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 안에서 근무하는 이 의업을 할 때나 간호 행위를 할 때는 의료기관 안에서 하는 행위를 현재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폭넓게 허용하고 있죠. 왜? 진료의 보조로
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시행하는 업무들이 진료의 보조라고 하지만 이게 일반 시민분들은 진료의 보조라고 하면 의사의 진료를 그냥 보조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의료기관 안에서 이 진료의 보조라는 것은 굉장히 고등한 업무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어렵고 이번에 제주도에서 2달 전에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유리미 사건이요. 네네. 에피네피린을 이게 승합제인데요. 이게 심정지 환자한테는 우리가 한 앰플을 이렇게 딱 까지 않습니까? 이게 1mg을 이렇게 주게 돼 있어서 굉장히 투여하기가 사실 용량을 조율하기 아주 쉽죠. 사실 심정지 상황에서는. 근데 분명히 의사가 호흡기로 분무로 주라고 오더를 냈죠. 근데 그게 호흡기로 들어간 게 아니고 용량이 어마어마한 용량. 예, 그러니까 성인 심정지 환자한테 5개를 주는 것도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처음에 병원에서 일할 때는 한 번에 20개, 30개를 주는 그런 고용량 에피네프린 치료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15년 전에, 20년 전에 다 폐기됐던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오더를 그렇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처방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선생님이 저는 신규 간호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연차가 꽤 되시더라고요. 5년 차. 네, 연차가 꽤 되세요. 근데 그 어린 아이한테 아이가 지금 용원밖에 안 해요. 지금 13개월 정도면. 그 애한테 에피네프린을 5개를 줘버렸어요. 5개를. 이게. 그럼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에피네프린 한 앰플 한 앰플 이렇게 까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네? 그러니까 의료기관 안에서 의사의 지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료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함께 협업하는 과정에서도 진료의 보조라는 그 업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런 위험도들은요,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시죠. 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간호법, 이 국회를 통과한, 물론 지금의 현 여당은 그것에 대해서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분명하게 의견을 전달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협의와 협치의 구조를 따라가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이 주권을 어떻게 보면 이 위임받은 이 선출된 공직자들의 공무원들의 국회의원님들의 본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날치기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법안을 보면은 총론이라고 할 수 있는 딱 가장 서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료기관 혹은 뭐라고 되어 있죠? 지역사회라고 그래서 돼 지역사회라고 되어 있죠. 그럼 지역사회라는 게 도대체 뭐냐? 지역사회는 우주거든요, 지역사회는. 화성도 지역사회고 금성도 지역사회예요. 예? 그러면 그 지역사회에서 그 지역사회의 그 특징은 뭐냐? 그 지역사회는. 이 지역사회는 응급구조사만큼 잘하는 직군이 없습니다. 왜? 응급구조사라는 직군이요. 현장, 이송 중 의료기관 안에서 물론 저희 응급구조사들은 의료기관 안은 응급실로 저희들은 한정해서 저희는 해석합니다. 스스로. 응급실 안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해석을 하거든요. 어쨌거나 현장이 지역사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라는 현장이라는 특수성은 저희 직군만큼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장점이라든지 위험도라든지 이 위험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 직군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 이건 현장이잖아요. 지역사회는. 그러니까 저희 직군하고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그 현장, 지역사회라는 용어를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 위험에 대해서 도대체 정확하게 이것을 분석하고 심도 있게 이것을 파악하고 한 절차를 거쳤느냐. 거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확하게. 물론 서론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저희가 나눴지만 그 지역사회는 도대체 뭡니까? 의료기관과 달라지는 게 뭡니까? 그게 그냥 지역사회, 의료기관 이 글자가 달라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네. 국회에 있는 보좌관님들한테도 제가 이 차이를 좀 알고 계십니까? 사실 의원님들도 일을 하시지만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보좌관들의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 제가 보좌관님들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이 지역사회라는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의사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치명적인 게요.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지금 나의 처치나 시술이나 진료 보조의 업무에 확신이 들지 않았을 때 질문할, 토론할, 잠깐 내 자신을 피드백할 동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단독적이고 그렇죠. 지도 감독이 없는 공간이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핵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 응급구조사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저희들은 현장에서 어떤 위험한 처치를 할 때요. 스마트폰이라든지 웨어러블 캠을 통해서 응급실에 있는 의사하고 다이렉트로 소통을 해요. 예. 응급만 4년을 배우는데도. 그러면서 이를테면 심전도 모니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심전도 모니터를 띄워가지고요.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가 평소에 이송을 다니면서 나랑 이렇게 친분이 있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나의 실력도 잘 알고.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그 화면을 같이 봐요. 그러면서 이거 심전도 보니까 뭔데? 지금 선생님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거든요. 저희 다 배워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근무 인턴 생활도 하시면 아시겠잖아요. 그 침대로 둘러싸고 있는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그 침대로 둘러싸고 있는 그 공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있죠? 그거는 이 사람이 하는 처치와 저 사람이 하는 처치를요, 서로 감독해줘요. 네. 의사도 실수할 수 있죠. 그러면요, 고년차 간호사가 옆에서 어드바이스 해줍니다. 응급구조사도 실수할 수 있죠. 어드바이스 해줘요. 의사 선생님들이 응급구조사 실수하잖아요. 즉각적으로 옆에서 어드바이스 해줍니다. 그게 지도 감독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도라는 것은 프로토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 문서상? 그것도 지도거든요. 예. 그 지도라는 것이 마치 옆에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같이 어드바이스 해주고 피드백 해주고 퍼실레이션 해주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문서를 하나 만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세요? 이것도 지도예요. 이거 프로토콜이거든요. 간접 의료 지도거든요. 우리나라 법에는 직접 의료 지도와 간접 의료 지도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해 놓고 있지도 않아요. 그에 대해서 법적인 조작적 정의가 없습니다. 데피니션이 없어요. 미국은 직접 의료 지도, 그러니까 다이렉트 메디컬 컨트롤과 이런 간접적인 의료 지도를 정확하게 법률적으로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이 진료 보조 업무와 다이렉트 메디컬 컨트롤을 했을 때, 직접 의료 지도를 했을 때 이 진료 보조의 간호사의 진료 보조 업무가 달라져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냥 지도 감독이잖아요. 지도잖아요. 지금 또 그 감독도 빠졌죠.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뭐 처방권 집어넣으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여러 정말로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 저희 직역들이나 의협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받아서 그걸 변경했습니다.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도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것과 관련해 지역사회와 관련해서 또 네네. 추가적으로 또 말씀하실 게 있으시다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를 응급구조사만큼 그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응급구조사만큼 잘 아는 직군은 없다. 예, 그걸 먼저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지역사회로 그것이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위험은 뭐냐? 지역사회 도대체 어떤 특수성 때문에 진료의 보호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위험하냐? 이거거든요. 지역사회는 말씀드렸다시피 의사가 없어요. 피드백할 동료가 없어요. 자기 문제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됩니다. 네. 그런데 응급구조사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요. 안전막이 에어백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에어백인지 아세요? 응급구조사가 의사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친구들도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무선으로 통신을 한다든지 어쩔 수 없이 이런 딜레이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의료 행위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응급구조사 직군이 지역사회, 현장에서 응급처치나 전문응급처치 이런 것들을 할 때 사회적으로 합의된
법률적으로 합의된 안전망이 하나 있어요. 안전망이. 에어백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